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무사랑 프로를 실행을 하셔서 우리 앞에서 설정했던 5001번에 있는 주식회사 세무사랑에 대한 회사 코드를 실행하신 후에 우리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교재 내용을 보시면 매출, 매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채권, 채무, 관리 목적,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정빙 발행 목적으로 거래처 등록을 사용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거래처 등록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일반 거래처와 금융기관, 신용카드로 크게 세 분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세 분류로 구분되는 것은 일반 거래처와 금융기관, 신용카드가 등록되는 정보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거래처는 코드, 거래처명, 등록번호,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코드는 101번부터 97,999번 사이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명도 한글 30자, 영문 30자 이내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등록번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유형은 매출, 매입, 동시이라고 해서 매출과 관련되는 거래처, 매입과 관련되는 거래처, 동시는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적용되는 거래처를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유형은 동시를 선택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교재 사례를 통해서 직접 등록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8페이지에 사례 연습이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 번호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코드 번호는 부여되어 있으면 부여된 코드 번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코드 번호가 없으면 바로 거래처명으로 바로 가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코드 번호 없이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미란실업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코드 번호는 일련 번호 순서대로 비어있는 코드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 번호가 나오는데 등록 번호로 바로 가지 않고 커서가 유형으로 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형으로 바로 넘어가서 유형은 일반적으로 동시를 선택을 합니다. 동시를 선택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다음 거래처 등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세부 사항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마우스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탭키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을 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신 후에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라고 있죠. 이거는 국세청 홈택스로 국세청으로 조회해서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테스트 삼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스크래핑 오류라고 해서 홈택스 조회 서비스로 페이지로 이동하겠느냐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이동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조회해서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 여부가 정상적인 건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대표자 등록합니다. 대표자 이미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란. 자, 업태 종목 제조. 그다음에 자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파. 자, 사업장 주소 등록할 거냐는 건데, 자, 요 부분에 있어서 거래처 등록에 있어서 추가 사항들을 등록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식회사 미란실업이라고 하는 곳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주소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등록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데 우리 거래처 등록 시에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가, 자, 상호라든가 사업자 등록번호 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일반 거래처 등록 시에 대표자 명도
함께 등록한다. 함께 등록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추후에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될 때 거래처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등록했던 거래처 주식회사 미란실업에서 우리가 외상매출금이 입금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주식회사 미란실업으로 이름으로 입금이 되어 있으면 거래처를 당연히 찾겠죠. 근데 대표자 이름 이미란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주식회사 미란실업과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 거래처 등록에 대표자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래처 조회를 할 때 대표자 이름으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표자 이름을 등록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세 입력 안함이라고 해서 6번 연락처부터 시작해서 다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록하지 않는데 만약에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담당 업체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13번에. 여기에다가는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회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사용 담당자 이미란. 자, 전화번호라든가 핸드폰 번호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 있으면 이메일 주소 등록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형태로 임의의 이메일 주소를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나중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때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전자로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되는 과정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출 전표에서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월 20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품목은 제품, 금액 100만 원. 자, 거래처 101번. 미란실업입니다. 붕괴 외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매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우리 데이터 연동 쪽에 가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세무 포털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에 가셔갖고 1월 달 거를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F3번 전자 발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집계를 하게 되고 발행 집계를 하신 다음에 발행 버튼을 통해서 발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스트 비일이라고 하는 세무 포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로 발행해서 전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사용을 하실 때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래처 등록에서 요 사용자 담당자에 대한 부분 나와 있었죠. 요 담당자 업체 담당자 연락처 관련되는 부분을 등록을 하셔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에 필요할 때만 13번 등록하시고요. 나머지는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주어진 자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2번에 자, 연준상사 등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준상사도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을 합니다. 자, 도매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주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등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등록하는 부분으로 갑니다. 우리 자료에도 금융기관 나와 있는데요. 자, 금융기관 탭으로 가서 금융기관은 98,000번부터 99,599번까지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융기관 마찬가지로 98,000번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이고요. 계좌번호 다음에 유형으로 갑니다. 유형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적금, 예금, 기타, 외화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 선택하시면 되겠고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 선택하고 계좌번호 123-456
다시 789-111. 자, 계좌 개설 은행 지점이라든가 개설 일자 내용 있으면 등록하시고요. 없으면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부분은 7번에 은행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은행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있으면 등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은행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해야 되는 이유는 등록번호, 등록 이유는 뭐냐면 추후에 법인 세무조정 시에 원천 납부 세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금융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 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로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은행 사업자 등록번호를 우리 거래처 등록할 때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등록할 때 이러한 정보들이 우리 세무신고나 결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은행들은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카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은 99,600번부터 99,999번 코드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99,600번에 하나카드 있습니다. 하나카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카드는 유형의 매출과 매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출 카드가 있고 매입 카드가 있습니다. 요는 이제 등록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을 합니다. 하나카드 같은 경우에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매입 선택하시고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자, 카드 번호 등록하고요. 자, 카드 매입에 카드 번호 잘못된 번호입니다. 임의의 숫자를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되어 있겠죠. 이건 정상적인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종류는 일반 카드, 복지 카드, 사업용 카드가 있습니다. 일반 카드는 우리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복지 카드나 사업용 카드는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 명의의 카드는 사업용 카드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용 카드, 법인 카드이기 때문에 사업용 카드 3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등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법인 카드 있고요. 자, 99,700번에 국민카드입니다. 국민카드는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맹점 번호가 나오는데 가맹점 번호는 등록을 하셔도 되고 등록을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등록하실 수 있다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맹점 번호까지 일일이 파악해서 등록하시기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카드 명만 어떤 카드인지 금융기관 부분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쭉 다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교재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금융기관 관련해서 등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교재 54페이지에 참고해 보시면 거래처 등록 중에 금융기관 거래처를 등록할 때 거래처가 동일한 금융기관에 계좌번호별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좌번호별로. 자, 그 사례에 보시면 신한은행에 2개의 계좌가 동시에 이렇게 존재를 하면 어떻게 등록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계좌번호별로 코드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9,800번하고 98,001번하고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래처 명에다가 금융기관에 신한은행으로만 등록을 하게 되면 추후에 이 그 계좌 번호별로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은행에 금융기관에 계좌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구분할 수 있는 번호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해주시는 게 편리한데 그때 계좌번호 뒤쪽에 있는 일련 번호 한 3자리 정도를 등록을 하시면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98,001번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 등록하는데 번호가 뒤에 번호가 222번입니다. 이런 형태로 등록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나중에 추후에 거래처 조회를 할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과 관련해서 뭡니까? 그 등록을 할 때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계좌 번호별로 등록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우리 교재 54페이지 하단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는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이런 게 이제 세무신고 시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등록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입력을 하다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번호로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교재에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놨을 텐데요. 잠깐 한번 보면 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중에 일반 거래처 등록 여부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서 다 거래처를 등록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거래처 등록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행과 관련되거나 발행 및 수치와 관련되는 경우 수치 관련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얘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등록해야 되는 부분이 채권, 채무와 관련되는 부분. 채무와 관련된 거래의 경우에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네, 거래처와 관련되는 부분은 거래처 등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계산서 발행, 수치와 관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특히 채권, 채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기준점을 갖고 거래처를 등록할지 말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뭡니까? 계속적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처 같은 경우 사용되는 거래처는 등록해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면 편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 등록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되는 경우 채권, 채무와 관련될 때 등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계속 반복적일 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등록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56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상단에 거래처 등록에 있는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래처명 복원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F4번 거래처명 복원이 나오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연준상사를 제가 실수로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면 주식회사 연준상사라고 하는 거래처 이름을 모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른 내용을 또 찾아야 되는데 이때 F4번 거래처명 복원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면 직전 거래처명으로 하겠느냐라는 멘트가 뜹니다. 예라고 누르면 연준상사 그러니까 거래처가 나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했던 거래처를 삭제를 합니다. 자, 삭제를 했습니다. 101번은 이미 사용하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되고요. 102번 같은 경우에 삭제를 했습니다. 자, 삭제를 했는데 내가 삭제한 데이터를 복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컨트롤 F5번 삭제된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우리 휴지통 개념입니다. 윈도우에 있는 휴지통이라고 하는 기능하고 똑같은 건데요. 자, 데이터를 복구하겠냐 비우겠느냐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 복구라고 누르게 되면 삭제했던 데이터가
자동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검색 기능이 있고요. 엑셀 업로드, 다운로드 있습니다. 그 다음에 F11번 전표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표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미란실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호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주식회사 백두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이미 주식회사 미란실업으로 입력되어 있는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 전표, 그러니까 매매출 전표 1월 달에 이미 등록한 게 있었죠. 그죠? 1월 달을 한번 보게 되면 주식회사 미란실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대로 되어 있는데 거래처 등록에서 주식회사 백두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F11번 전표 변경을 누르게 되면 한 건이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자동으로. 자, 변경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조회를 해보면 백두산으로 이름이 바뀐다라는 거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대로 있지만 사업자 명칭이 변경이 되었을 때, 이런 때 일괄 변경하는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해보시면 주식회사 미란실업으로 등록을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F11번 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매매출 전표 입력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조회하면 주식회사 미란실업으로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도 자동으로 변경된 이름으로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58페이지에 있는 사례 연습에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등록을 해봤습니다만은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연습 삼아 등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거래처 등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